남체에서 출발하자마자 어제와 다름이 느껴졌다. 설악산의 2배가 넘는 높이, 해발 3,440m를 넘어서일까? 힘들어. 나 힘들어. 숙소에서 얼마 가지 못했는데도 헉헉거리게 되면서 한 발 한 발 걷는 게 쉽지 않았다. 20kg가 넘는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 아직 갈 길이 멀었는데 큰일이다. 수많은 계단과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나름 잘 정돈된 오솔길을 만날 수 있었다. 이 길은 원래 험한 길이었는데 한 노인이 30년 동안 통행세를 받으며 길을 닦았다고 했다. 걷기도 힘든데 얼마나 고된 작업이었을까 생각하니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 길은 사람들뿐 아니라 야생의 버팔로를 개량시킨 야크란 동물이 짐을 싣고 산을 오른다.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야크와 또 다른 짐을 들고 가는 사람들. 사실 히말라야에 모여 사는 셰르파들 사이에는 계층이 있다고 한다. 로찌의 소유주, 등반 가이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순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관광객으로 이곳을 찾은 나의 처지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길을 지나다 보니 하얀색 탑을 종종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은 네팔 특유의 불탑으로 스투파라고 하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모양은 달랐지만 흰색 돔 바로 위 사면체의 모양을 지녔다. 고산지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다니는 길목에 탑을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곳이다. 히말라야 신이시여, 우리의 안전도 지켜주소서. 몇 시간의 트레킹 끝에 만난 것은 고도 3,860m의 탱보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쿤부 히말라야에서 가장 큰 사원이 있는 곳이다. 이런 유명한 곳을 찾아가 보는 것은 관광객의 의무가 아니었던가. 로찌의 짐을 풀고 탱보체 사원으로 향했다. 지명에 무슨 채라고 붙은 곳은 부처님의 발길이라는 뜻인데 산에서의 삶을 업으로 삼고 있는 셰르파족은 불교 신앙의 마음으로 거대한 자연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원 내부는 촬영할 수 없었지만 외부의 모습 곳곳에 힌두교와 불교의 문화가 섞인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시 히말라야에서도 라면은 신라면입니다. 저는 막 방송 유튜브 이런 거 하면 안 돼. 재미없기 때문에. 형 재밌게 해봐 그러면. 나도 뭐 그런 거. 한국 라면이 여기에 있다니 얼마나 반갑던지.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돼.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샤워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다음날 아침, 딩보체로 향하는 날이다. 상쾌한 산세와는 달리 나의 몸이 이상했다. 컨디션을 과신하고 샤워를 해서였을까? 아침부터 입맛이 없고 속이 좋지 않았다. 세계 3대 미봉이라는 아마다블럼이 앞에 보이고 햇살도 쨍쨍했지만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기 쉽지 않았다. 출국 전 저압 저산소 훈련실에서 하루 몇 시간 정도간의 훈련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카메라도 포터에게 맡긴 채 그저 앞으로 전진하는 데 집중하였다.
황폐한 산길 가운데에는 강이 흐르는 길이 있는데 물길이 하얗게 보였다. 이게 다 석회로 만들어진 것이었구나 생각되니 아래에서 본 아름다운 옥빛 강이 생각났다. 보는 곳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 내가 마주하는 일들과 사람들도 보는 곳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또 다른 교훈을 느끼게 했다. 마침내 도착한 목적지 로치에서 발견한 한국인들이 걸어놓은 깃발에도 반가움 대신 눕고 싶은 마음만 들었다. 그렇게 그곳에서 꼬박 하루를 알았다.